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작년에 수능을 본 수험생이라 치고 얘를 딱 봤다고 생각해봐. 지금 이 지문이 좀 길어요. 그쵸? 그리고 11번과 12번이 이 지문 안에 들어있는 문제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뒤에서 비문학이나 또는 어려운 문학에서 우리한테 되게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게 분명하고, 그리고 나는 이 지문을 첫 번째 줄을 읽어봤더니 다이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그쵸? 우리가 작년에 수능 본 수험생이라 치고 나는 다이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한 문장을 더 읽어보는 거야.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다 아는 내용인 거지. 그러면 계속 우리가 무슨 유혹에 시달리게 되겠어. 뒤에서 우리한테 되게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게 분명하고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빠른 속도로 스스스 보면서 왠지 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에 빠지겠죠. 너네 선배들도 똑같이 그랬던 거야, 수능을 볼 때. 그래서 11번을 그냥 풀어본 거야. 안 읽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어. 왜? 얘는 별의 의미 중에 중심 의미예요, 주변 의미예요? 얘는 주변 의미이고 천체의 일부가 원래 그 의미잖아, 중심 의미. 그러면 당연히 중심 의미를 먼저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는 자주 사용되는 정도, 요직에 앉다처럼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그러면 착석하다와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를 비교해서 빈도를 생각해보면 착석하다는 중심 의미예요, 주변 의미예요? 얘가 중심 의미이고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가 주변 의미니까 중심 의미가 주변 의미보다 많이 쓰이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다. 그 다음에 3번.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그런가? 결론에 도달하다. 포기하기엔 아직 빠르다. 그럼 도달하다와 빠르다.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관계로 볼 수 없겠군. 1번, 2번, 3번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어서 여러분 선배들도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4번, 5번이 약간 우리에게 곤란하게 만드는 부분인 거야. 지금 여기 없어요. 얘는 작년 수능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자, 4번. 팽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이쯤 돼서 약간 친구들이 지문을 읽었어야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왜냐면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약간 낯설어. 약간 낯설고 지금 얘가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에서 이희리기 우구축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정보는 지문 안에 있을 거란 생각이 여기 와서 드는 거야. 그런데 계속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얘를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를 안 읽고 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한단 말이야, 애들이.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계속 생각을 해. 지문을 안 읽으려고. 그러고 나서 뭐 그렇겠지 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5번. 사람의 감각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에 도수를 올렸다 해서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그럼 얘가 중심 의미고 눈이 나빠져서 안경에 도수를 올렸다 해서의 눈의 의미. 그러면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거지. 지금 약간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얘가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시험장에서 진짜 우리가 실전을 할 때 학교 시험 볼 때도 진짜 너무 약간 긴장되고 막 헷갈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데 수능날 오죽하겠어? 애들이 이걸 보면 눈의 의미로 확장, 그 눈이 그 눈 아니야? 막 생각이 막 들면서
자, 눈에 확장된 의미는 기본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 그러니까 얘가 그렇지, 원래 의미보다 확장된 의미니까 좀 더 구체적이겠지라는 생각을 친구들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답을 4번으로 얘는 모르겠고, 얘는 중심 의미보다 확장됐으니까 좀 더 구체적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다 답을 4번을 골랐어. 얘는 모르겠고 얘는 맞는 것 같고. 이 여러분 선배들이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알겠어? 어떤 생각의 흐름에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에서 배경 지식은 여기서 끝났어. 이거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알려준 거야. 배경 지식 그냥 여기서 끝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수험생인 원철이는 이걸 읽었어야 돼. 시작할 때부터. 그래야 여기서 헷갈리고 망설이는 시간을 오히려 더 줄일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안 해서 밑에서 4번, 5번에서 계속 헷갈리다가 오답을 고르는 거야. 어떤 애들은 여기 4번, 5번에서 막 헷갈리다가 다시 읽어. 아, 몰라, 읽어야겠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읽어. 그래서 맞췄으면 다행이야. 근데 이미 나는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계속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두 개의 요소를 막 찾으려고 하겠지? 그러다가 헷갈려서 틀린 답을 결국 고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이 문제가.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수험생이 있을까요? 재수하는 친구 말고. 어떨 것 같아, 원철아? 수능이 끝나고 수능 시험을 다시 한번 풀어볼까, 동현아? 진짜 쳐다보기도 싫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이 문제를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점수를 봤어, 등급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쳐다보기가 싫단 말이야. 어차피 내가 내년에 다시 할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봐서 뭐 하나 생각이 들 텐데, 걔네들은 아마 지금도 모를까, 자기가 얼마나 어이없는 문제를 틀린 건지. 얘를 읽었으면 절대 안 틀렸어. 자, 지금 여기 다이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다이어의 특징이 이 지문에 주변 의미로 사용됐을 땐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 이거 뭔지 알겠지? 아까 그 봤던 이희리기 우구추 그거잖아? 먹히다는, 먹이다는 어법이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몇 개의 용언가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그럼 문법적 제약은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뭐예요? 이희리기를 붙이는 게 안 된다. 또한 이 나오니까 앞뒤로 두 개인 거죠? 얘는 뭐죠?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그 두 가지가 문법적 제약으로 나오는 거고, 자,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얘를 읽었으면 5번을 답으로 안 골랐을까요? 새로 생긴 의미는 중심 의미야, 주변 의미야? 주변 의미죠? 주변 의미는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예시가 이렇게 나와있어. 손에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은 노동력, 손에 넣다,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생각해보면 손은 만져지고 구체적인 그런 대상인데, 노동력이나 권한이나 범위는 어때요? 얘는 추상적인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 주변 의미가 추상적이네? 라는 걸 여기서 읽었으면 5번을 봤을 때 눈의 확장된 의미는 주변 의미인데 중심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구는 완전 틀린 선지라는 걸 얘를 읽었으면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여기서 구체적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그 지문을 안 읽었을 때는 구체적이라는 게 좀 더 자세하다는 건가? 뭔가 의미가 더 붙었다는 건가? 막 그런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손과 노동력의 관계를 봤더니 아, 구체적인 게 그런 의미였어. 시각촉각, 후각촉각, 미각 아닌 거, 관념적인 거, 그거의 반대. 그걸 알고 나면 이 문제를 안 틀렸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문을 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지문을 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건 내신에서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